네,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경기양래저 인력양성센터의 송희석 강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해상에서 시동 불량 시에 응급조치 방법과 그 다음에 자가정비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솔직히 해상에서 뭔가 시동이 불량되는 이유가 딱 하나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게 딱 이거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 가능성이 많은 것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해상에서 갑자기 시동이 불량이 되면 상당히 당황을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조치를 해서 처리를 해갖고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 이 내용들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싶습니다. 자, 시동이 불량이 되려면 시동이란 거는 엔진이 기본적으로 연료, 그 다음에 공기, 그 다음에 점화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불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원인이 연료 쪽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연료가 없는 상태로 가시는 경우, 그래서 항상 출발 전에는 연료량을 확인을 하고요. 그 연료량이 충분한지, 거기에 더불어 C마진이라고 있습니다. 바다는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기본의 원래 마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C마진을 고려해서 연료를 항상 보유하고 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가시다 보면은 연료가 뭐 체크를 못 해갖고 나가시다가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통 이렇게 비상용 연료를 따로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료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끌려오셔야 되니까 견인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료는 있으나 연료 계통에 연료가 공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연료 호수가 꺾여 있는 경우입니다. 가끔 포터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놓는 과정에서 연료 호스가 이렇게 밴딩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가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거나 아니면 공급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시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라인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 꺾인 부분이 확인된다면 펴는 걸로 충분하게 다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가끔씩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연료 탱크에 보면 연료 탱크는 기본적으로 에어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기압이 형성이 돼야지만 안에 있는 연료가 펌프 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솔린의 경우에는 특히 중간에 계속 닫아 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닫아 놓고 출발을 바로 하면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그 대기압이 빨려버리면 안에가 진공이 돼 버립니다. 그럼 연료가 위쪽으로 올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에어벤트 밸브가 항상 오픈이 되는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탱크 내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료 필터 이런 거는 많이 보시는데, 연료 탱크 내에도 석션 파이프 밑에 스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오래도 쓰시는 그런 것들에는 그 안에 이물질이나 그다음에 껌 같은 슬러지 분들이 그 스트레이너를 막아서 석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번씩 내부를 소지를 하거나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연료 펌프 고장인데, 연료 펌프 고장은 우리가 피드 펌프랑 전자에서는 고압 펌프가 있습니다. 피드 펌프는 저희가 고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프라이밍 펌프라는 게 있어요. 프라이밍 펌프를 시동을 했는데 안 되면 프라이밍 펌프를 인위적으로 손으로 눌러보면 피드 펌프 손상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압적으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누르기 때문에. 근데 누를 때는 되다가 이거를 떼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피드 펌프가 고장입니다. 요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드 펌프가 예비품이 없으면 이대로 뭐 견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계속 누르면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압 펌프가 만약에 고장이라면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바로 전화를 하셔서 견인을 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요. 시간이 되면 교체를 하시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안 되는 관계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 필터입니다. 연료 필터는 주기적인 교환이 필요한데, 이게 교환이 안 된 상태로 오래 쓰다 보면 필터가 막힙니다. 뭐 연료도 충분하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동이 자꾸 안 되는 경우들, 여기 보면은 대부분 연료 필터를 오랫도록 사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료 필터 같은 경우는 예비품을 확보를 해 두셨다가 기본적으로 연료가 잘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필터를 먼저 교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료가 썩는다는 겁니다. 연료가 시간이 지나면 보통 6개월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이 안에서 미생물이 삽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슬러지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원래 성분을 변질을 시킵니다. 이 변질이 되면 연료가 타질 않아요. 그 다음에 필터를 자꾸 막히게 하고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 변질이 되지 않도록 6개월에 한 번이나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순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예비 연료를 항상 준비를 시키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관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연료 안정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안정제를 집어넣어 놓으면 보다 장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여러 가지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될 수 있습니다. 수분은 엔진으로 들어가면은 시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미리 유수분리기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 그 안쪽에 상태를 확인해서 수분을 분리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동 불량 중에 절차 불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끔 뭐 그렇게 합니다. 도저히 뭐 이것저것 다 확인해도 시동이 되질 않아요 이러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중립 스위치가 정확하게 안 들어가 있거나, 그 다음에 랜야드라고 합니다. 비상 정지 스위치가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의외로 별게 아닌데 이걸로 인해서 연락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이 절차를, 그래서 시동을 저는 천천히 하라고 합니다. 하나하나씩 확인을 하고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질 않는데 좀 이럴 수 있습니다. 혹시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중립 스위치라는 게 접점 스위치입니다. 이놈이 어쩔 때 보면은 정상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혹시 모르니까 손으로 그 중립 스위치를 눌러서 정확하게 접점이 확인된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보면 문제가 없어요. 중립 스위치는 시동이 걸리고 나서는 전진을 하든 후진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중립 스위치 위치 확인하고 시동이 걸리게끔 유도를 하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중립 스위치도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크 플러그, 점화 플러그입니다. 점화 플러그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교환을 요청드리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 스파크 플러그는 기본 그 안쪽에 있는 스파크 플러그 간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간극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만 그 안에 스파크를 생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크거나 아니면 갭이 너무 작거나 그러면 스파크가 정확하게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크 플러그는 기본적으로 예비품을 준비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파크 플러그를 보다 보면 오픈하거나 할 때 세라믹 부분이 깨지거나 아니면 손상되어 있는데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걸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라믹 부분이 손상이 되면 전구봉이 얘가 바로 옆쪽으로 튀어버립니다. 그 스레드 쪽으로. 그러면 밑에 쪽으로 스파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손상된 플러그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가끔 한번 되다가 안 되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스파크 플러그는 손상이다 싶으면 바로 가시고, 오래 써갖고 간극이 늘어났거나 손상이 돼 있다 그러면 바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파크 플러그가 서로 이제 맞다고 해서 아무 스파크 플러그나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열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간극 갭이라는 게 있고, 이 스파크 플러그 안으로 꽂혀서 연소실 내로 튀어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너무 짧은 놈이 들어가갖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얘가 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 옆쪽에 있는 실린더 헤드 쪽으로 전기가 흘러버립니다. 그러면 스파크 플러그가 점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거를 사용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수온 조절기는 실제 시동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동하고 문제 없는데 시동을 걸어갖고 그 전자엔진 중에는 고소로 가갖고 고온이 되면 셧다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온 조절기가 막혀서 엔진이 과열되면 엔진이 이머전시 스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셧다운이라 그러는데 셧다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엔진 중에 뭐 가끔 생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크랭크 포지션 센서라는 게 있어요. 크랭크의 각 센서인데 각 센서가 이게 크랭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정해 내는 겁니다. 근데 얘가 에러가 생겼을 경우 각을 생성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면 스파크가 언제 불꽃을 만들어야 될지를 ECU가 판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스파크를 일어나지를 못하게 해요. 그 시기에 일어나야지 엔진이 돌 텐데 뭐 배기 때 일어난다든지 흡기 때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폭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랭크 각 센서가 가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CU 고장은. 네, ECU에 문제가 생겨서 내부 에러가 생기면 이 중에 에러가 아니더라도 안에 이제 그 내부 시스템 프로그램 에러가 하나 있습니다. 안에 에러 코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러 코드가 남아 있으면 얘가 안전장치 가디언 때문에 시동을 잡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점화 코일, 뭐 전기선 단락,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안 나온 것 중에 배터리 문제가 안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팅 모터. 지금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10.5V 이하가 되면 완전 방전이라 그럽니다. 그 배터리 관리가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10.5V면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는데 10.5V 이상이면 완전 방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만 되면 배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한 20% 이상씩 수명이 단축이 됩니다. 실제로는 배터리에는 12.4V, 5V가 있지만 안에 들어있는 전기량이 없어요. 그래서 시동을 걸면 시동이 되질 않습니다. 그 배터리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는 배터리 용량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는 배터리 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테스터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배터리를 놓고 시동 스타팅 모터를 돌렸을 때 10.3V 이하, 거의 7V 이하로 떨어지면 이건 사용할 수 없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9V 정도를 우리가 마지노로 보는데 여름철에는 7V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겨울철에는 이거보다 더 높아야 됩니다. 한 9V 이 정도까지 나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그래서 항상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예비 배터리를 필히 갖고 가야 될 겁니다.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게 알터네이터라고 발전을 전기를 만들어내는 놈이 있습니다.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놈이 고장이 나면 보통은 시동이 되면 전기는 만들어진 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발전기가 고장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기를 배터리에서 갖다 써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엔진을 껐다가 다시 킬 때 배터리 용량이 부족해 갖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동을 걸었는데 배터리가 13.5V 이상 볼테이지를 못 내면 여러분들이 출항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가솔린 쪽에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디젤 쪽에 좀 원인이나 조치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시동 모터를 이쪽에다 넣습니다. 자, 시동 모터는
작동이 안 되면 보통 보면 배터리 용량 부족. 1차적으로 배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는 예비 배터리가 있다면 예비 배터리를 사용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다른 서비스 배터리든 이렇게 점프를 시켜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또 하나는 배터리의 단자 결선이 풀어져 있거나 단선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단자에 볼트의 체결 상태를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진동이 많기 때문에 잘못될 경우 너트가 풀리면, 이 전기가 가야 되는 게 10개라면 풀려 있는 상태에서 닿는 부위가 적어지면 5밖에 안 갑니다. 그럼 5만 가면 시동 모터가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단자에 볼트가 확실하게 채워져 있는지 확인, 그 다음에 중간에 선이 혹시 반쯤 잘려 있지 않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시동 그 유니트 안에 퓨즈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어요. 오버커런트라든지, 아니면 퓨즈는 오랜 장시간 사용하면 끊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퓨즈가 단락돼 있는지도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퓨즈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은 없는 것들이 많은데 조금 이제 좋은 배들은 시동 쪽에 이런 퓨즈를 연결을 해서 세프티 장치를 연결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필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배터리도 다 좋고 케이블도 결선 상태까지 확인을 했는데 시동 모터가 안 돌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동 모터는 저희가 확인해 보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동 모터 쪽에 들어오는 전기 선하고, 그 다음에 선체랑 이렇게 둘이 볼테이지를 체크를 하면 그 12V가 나옵니다. 12V가 나오는데 만약에 12V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만약에 시동이 문제가 없이 그 안에 12.4V가 나온다면 그 B단자라고 하는데 배터리에서 오는 그 단자랑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얘랑 통하는데 모터가 문제가 없다면, 만약에 그러면 거기에 SD 단자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키 스위치를 돌리면 키에서 전기선을 보내서 이 전기가 안에 있는 솔레노이드를 움직여서 둘이 B단자가 모터 쪽으로 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선이 끊어졌다면 우리가 B단자에서 전기선을 하나를 끊어서요 S단자에다가 걸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스타팅 모터가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도 비상시하는 방법인데, B단자랑 S단자를 직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스타팅 모터가 도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키에서 S단자까지 전선이 끊긴 겁니다. 그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연료 쪽입니다. 연료 쪽입니다. 디젤은 연료가 가솔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유는 가솔린은 중간에 한 저장장 탱크라는 게 하나가 있어서 그쪽에 가 있는 놈이 엔진으로 들어가지만, 디젤은 탱크에서부터 엔진까지 갈 동안 그대로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에어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럴 경우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료 부족한 거는 현재 방법은 없고요. 그 다음에 디젤이 가솔린보다 훨씬 더 그 품질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필터 막힘이 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필터 항상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그 다음에 예비 필터 항상 보유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젤은 수분을 많이 포함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있는 수분들을 흡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디젤이 수분이 훨씬 더 가솔린보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디젤에는 유수분리기를 미리 설치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기관에서는. 물론 엔진 메이커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수분리기를 설치하는 게 맞고요.
거기에 수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유수 분리기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분이 많으면 이 수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게 엔진이 스톱되는 문제보다는 엔진에 작동하는 그 모든 부품이 디젤이라는 오일로 윤활을 합니다. 그럼 펌프라든지 인젝터라든지 이런 쪽에 손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엔진 시동 안 되는 것보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분이 엔진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인이 탱크서부터 엔진까지 한 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리킹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이게 압력이 정확하게 엔진까지 전달이 못 됩니다. 이 전달이 안 되면 시동이 되지를 못해요. 특히 여기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기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연료 라인에 처음에 뭐 필터를 교환한다든지 인젝터를 교환한다든지 파이프를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한번 연료가 떨어져서 안에 비었다든지 이러면 안쪽에 공기가 들어갑니다. 디젤은 안쪽에 공기가 들어가면 인젝션이 되질 않아요. 이게 에어포켓 같은 게 생겨서 이 자체를 인젝터까지 보내두지를 못합니다. 디젤에서 공기 빼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공기 빼기 작업들은 저희가 나중에 이제 자가정비 때나 이런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아니면 오너 매뉴얼에 보면 공기 빼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스트럭션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꼭 보셔서 필히 공기를 빼주셔야 됩니다. 공기가 일부가 들어있으면 어느 실린더는 정상적이고 다른 실린더는 인젝션이 안 되고 이러면 부조화가 일어납니다. 엔진이 떨어요. 예, 그래서 항상 공기는 없도록 필히 처음에 필터를 교환하든지 다른 것들을 하실 때 필히 요거는 하셔야 될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엔진 쪽에서 문제 생기는 거는 저기 가솔린하고 동일합니다. 안쪽에 뭐 크랭크 포지션 센터라든지 캠 포지션 센서에 에러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타이밍이 안 맞았을 때, 예,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손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중에 뭐 안전하게 귀향하셔서 수리업자한테 수리를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부에 뭐 윤활이 잘 안 돼서 내부 고착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수시로 엔진 오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필터도 충분하게 시기에 맞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100시간이라고 돼 있습니다. 100시간 아니면 1년. 근데 100시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육상 엔진은 보통 RPM이 2800 정도지만 해상 엔진은 4500에서 디젤은 5000까지 올라갑니다. 배수를 해요, 배수를. 그래서 엔진 오일의 열화라든지 변질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100시간 되면 갈아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종 잘은 안 생기는데 아주 가끔 생기는 것 중에 에어필터입니다. 에어필터. 이게 엔진이 보통 디젤 엔진은 선내기다 보니까 엔진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질 않으니 안쪽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엔진룸을 열어보면 보통 수분, 유분, 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에어필터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에어필터로 빨려 들어가면 에어필터에 수분들이 맡기고, 그 다음에 유분이 하면 이 에어필터를 막아버려요. 이 에어필터를 막으면 공기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디젤 엔진은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면 압축을 할 수 없어요. 압축을 못하면 우리가 점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디젤 엔진은 공기를 실린더 내에 집어넣어서 얘를 압축을 시킨 다음에 그 압축열 한 500에서 600도 되는 그 열을 이용해 갖고 연료를 분사하면 터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공기가 들어가질 못해. 일이 되면 좀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시동 안 걸려요. 근데 시동 안 걸리는 것보다 이게 어느 정도 한 반쯤 막히고 이렇게 되면
안에서 필요한 공기가 훨씬 많으니까 공기를 더 많이 가져가 버리고요. 이쪽은 에어필터하고 터보차저 쪽으로 들어가는 그 라인이 진공이 됩니다. 진공이 되면 그 안에 터보차저 안에 윤활을 시키는 윤활유가 반대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흡기 계통을 통해서 실린더 내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더 큰 사고로 유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어필터 확인하시는 걸, 그 다음에 시기가 되면 꼭 바꾸시는 걸 필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공기나 연료 그리고 점화원이에요. 연료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의외로 공기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필터는 필히 확인하시고 그때그때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나 디젤은. 저쪽 뒤쪽에 보시면 경기해양레저인력 양성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자가적 정비를 하나는 엔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하나는 응급시에 어떻게 조치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회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전 죄송합니다만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